일요일마다 읽는 재미있는 한자 28번째 시간입니다.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미가 있는데, 네. 오늘 또 한번 참고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적과 홍 이야기입니다. 붉은색을 나타내는 한자어다. 이렇게 해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어떤 붉은색을 나타내는 한자 낱말이 각각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걸 제가 예전부터 좀 막 취미 삼아 몇 가지 모아놓은 거, 그걸 그냥,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붉다는 한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색이다, 홍색이다, 붉을주, 붉을단 또 있습니다만, 오늘은 적과 홍에 대해서 우리 중국, 일본이라는 한자 문화권에서 낱말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적십자, 다 아시겠죠? 적십자. 중국에서는 홍십자라고 합니다. 붉을 홍. 우리는 적십자를 하는데, 일본도 적십자라고 합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적십자를 비기독교권, 특히 회교권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적십자가 아니라 적신월이라고 합니다. 초승달 모양을 이제 그린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적신월이다. 그리고 적십자사는 적신월사라고 합니다. 우리와 일본은 적신월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홍신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나다넬 호손이 쓴 The Scarlet Letter라는 1850년에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글씨냐, 좋은 글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죠. 요즘은 좋은 글자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레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주홍이라고 씁니다. 중국은 홍자라고 합니다. 주홍이라고 하지 않고 홍자 안에 주홍 글씨라는 게 다 들어가 있죠. 붉은 글자라는 게. 일본은 좀 다릅니다. 비문자라고 합니다. 일본식 발음으로는 히모지라고 합니다. 히모지라고 있는데 이 비자는 붉은 빛이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비단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씁니다. 그렇지만 주홍 글씨 또는 주홍 글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주홍, 중국은 홍자, 일본은 비문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유명한 영화 장이모 감독하고 국리가 만든 데뷔작 1987년에 있네요. 붉은 수수바. 이것은 이제 중국식 그거는 홍고량입니다. 그렇죠? 고량은 수수란 얘기죠. 홍은 붉은 수수밭. 우리도 붉은 수수밭. 우리는 한자로는 표기하지 않고 그냥 붉은 수수밭 이렇게 하죠. 일본은 역시 이것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품의 이름이죠. 그래서 아까이 고량 해서 붉은 고량, 결국 붉은 수수밭. 여기에서는 홍을 같이 씁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 모스크바 가면 붉은 광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 붉은 광장은 얼핏 생각하면 그 광장이 좀 붉은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붉은 광장이라는 이름은 광장의 바닥이 붉은색이었어도 그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을 뜻하는 러시아의 형용사가 있는데 이것이 구러시아에서는 아름답다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붉은 광장이라 하지만 본 뜻은 아름다운 광장이다.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붉은 광장, 중국은 역시 홍으로 합니다. 일본은 또 역시 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홍장, 그렇죠? 붉은 마당, 마당장이죠. 일본은 아까노 히로바라 해서 우리말로 풀면 붉은 광장,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적과 홍.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일본은 지금 적이라는 글자를 많이 쓰고 중국은 홍이라는 글자를 많이 쓴다. 물론 세 나라가 똑같이 이렇게 홍자다, 적자로 쓰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낱말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 글쎄요, 언제라고 할까요? 근세에 만들어진 낱말이라 이런 것은 조금 구별이 있는 것 같아요. 포도주는, 붉은 포도주는, 자, 레드 와인에서 우리는 굳이 한자로 쓴다면 적포도주라고 쓰죠. 화이트는 백포도주 이렇게 됩니다. 중국은 역시 홍포도주로 씁니다. 일본은 아까라고 해서 이것도 적포도주입니다. 아까 와인 이렇게 쓰죠. 그래서 중국은 홍, 우리와 일본은 주로 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홍차는 이제 영어로는 블랙티죠. 영어로서 차 이름을 할 때는 그 차의 색깔을 보지만은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찬물의 색깔을 보는 거죠. 그래서 차는 검게 생겼지만 그 찬물은 붉다 해서 홍차라고 하죠. 이것은 중국도 홍차, 일본도 홍차, 네, 그렇게 씁니다. 네. 적혈구, 백혈구 할 때 적혈구는 붉을 적입니다. 중국은 홍혈구입니다. 일본은 적혈구. 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말을 잘 알거나 일본말을 잘 알면 이 세 나라 이렇게 차이 나면 금방 알겠지만은
중국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어와 일본어를 다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물론 그 중에 있겠지만은, 일본말 좀 안다든지, 중국말 좀 안다든지, 이럴 때, 역시, 3개국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죠. 예, 제가 저는, 일본말은 조금 공부했습니다만, 중국말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3개 나라가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름대로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흥미롭다. 홍혈구라고 한다. 일본과 우리는 적혈구 이렇게 되죠. 적외선도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홍외선이라고 합니다. 홍외선. 일본과 우리는 적외선입니다. 자외선은 같습니다. 자외선은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데 적외선은 중국은 홍외선이라고 한다. 중국은 홍자에 팍 이렇게 예, 경도된 것 같습니다. 적도란 말은 같이 씁니다. 적도라는 것은 지구의 위도 0도가 되는 것이 적도죠. 붉은 길이에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다 해서 적도에 간다고 해서 붉은 줄이 꺼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에는 그어져 있죠. 지도를 보면 적도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도라 한다. 이것은 홍도라고 하지 않고 적도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군이다. 그리고 적기다.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 관련된 것에는 우리는 적군, 적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국은 역시 홍군이다. 홍기 이렇게 합니다. 일본은 우리와 같습니다. 적군, 적기. 일본에 예전에 적군파 사건 이런 것도 좀 있었죠. 그렇지만 중국의 국기는 지금 오승홍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죠. 그래서 우리도 오승홍기라고 하고 일본도 오승홍기라고 부릅니다. 홍위병은 같이 홍위병으로 부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고유명사라 비슷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드거 스노우가 쓴 레드 스타 오브 차이나에서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것이 한때 예전에 좀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은 홍성 조요 중국, 예, 붉은 별이 비치는 중국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붉은 별, 우리는 그렇고, 일본은 역시 홍이 아니라 적이 들어갑니다. 중국의 붉은 별, 주고쿠노 아까이 호시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모아봤습니다만 결론은 중국은 홍자와 관련된 것이 많고 우리와 일본은 적자가 관련된 것이 많다. 물론 이외에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그냥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